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65세 이상 여성 3명 중에 1명이 할머니 대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노후에 누구와 어디에 살 건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로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거긴 또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이 아니고 직장 다녀야지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가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기초연금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월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하나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2%.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어딘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의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지금 문제는 애들이 우리를 나중에 부양해 줄 수는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요, 애를 낳질 않잖아요. 이 결혼 연령이 늦어졌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여성의 이 초혼 연령이 30.8세래요. 평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32.3세. 주요국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한 명도 안 낳겠다는 사람이 29%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집이 이 15%나 되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65세 이상 여성 3명 중에 1명이 할머니 대우이 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고령화돼 가는 거는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넘게 저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으로 갖고 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상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가 됐는데 그 혼자 사는 노후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중에서 부인과 사별하고요, 혼자 사는 분이 45만 명이래요. 그런데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7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5배가 넘는 거죠. 지금 70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된 뒤에 남자들은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요.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빵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즘 돌싱액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0년에는요 10만 7천 건으로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37%. 지금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본에서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2020년 말로는요 702만 명이래요. 전체 노인의 19.4%.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고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159만 명인데요. 퍼센트로는 전체 노인의 19.6%.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산대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자, 근데요, 앞으로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요즘은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요, 남자가 16.8%, 여자가 7.5%로 늘었어요.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4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레이스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도 온 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20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가지고요,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32%. 가구 원수로 볼 때는 우리가 2인 가구 비율을 제끼고 제일 높은 게 1인 가구예요. 32%.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가 넘는데요.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십몇 년 전에요, 일본의 책방에 갔더니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의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이 시내 대형 서점에 갔더니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성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겠죠. 젊을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젊을 때 건강하다는 분이 이게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씩은 들어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남편 먼저 가시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요, 이 한 건물 안에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 다음에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외로움에 견디는 힘, 이 고동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후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혼자 살더라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노후에 누구와 어디에 살 건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 가겠다.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리고 또 세상 떠나. 그리고 또 자기도 아파서 떠나. 한 20년,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될 노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100세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지요. 뭐 남말은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요, 2020년에는 60%로 늘었습니다. 2041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이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여기 서울의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십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이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어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주택수에? 작년에 어느 신문 보도를 보니까 61%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에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한 10년 좀 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이 타운하우스를 처음에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이 야마모토 이 건축가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모든 주택을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밀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어색해가지고 입주를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양 미달이 됐대요. 근데 입주한 사람들이 10년 동안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0년 후에 그 설계사 야마모토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지금 같은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요, 이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개호 난민.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저도 제일 걱정이 뭐냐? 제가 먼저 떠나고 제 아내가 10몇 년 혼자 살아야 되는데 또 쌩쌩할 때는 괜찮아요. 고등이 불편할 때 들어갈 시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봐줄 사람이 만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족 그 동포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그분들도 소주 수준이 높아지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일본과 같은 문제가 개호 난민이라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임종 난민. 돌아가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요,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적인 다사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임종 난민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나는 혹시 내 남편은 혼자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노후에 자식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